삶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결과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게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현명하다고 여긴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 계산 없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내가 똑똑하고 부유하고 매너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방은 우리의 어색함과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감탄하기보다는 우리를 어딘가 어리숙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좋은 인상은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고 진실할 때 상대방은 오히려 우리에게 흥미를 느끼고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왜 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동물들이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주목받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되고 계산 없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쫓아가려고 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들은 종종 우리를 멀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거나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부담과 압박을 주게 되어 그들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개를 쫓아가면 그 개는 우리로부터 멀리 달아나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멈추고 긴장을 풀면 그 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우리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쫓거나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할 때 상대방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여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이들이나 친구들, 동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들의 책임을 대신 지고 그들의 일을 대신 해주면 그들이 더 쉽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점점 의존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당신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과도한 도움은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마치 늘 보호받기만 한 아이가 혼자서 성장하지 못하고 진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질 때 그들은 의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점점 부담을 느끼고 피로감과 심지어는 지루함까지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결국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버리고 관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양쪽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을 대신해 모든 일을 해주는 대신 더 효과적인 방법은 한 발짝 물러서 그들이 스스로 문제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에 직면할 기회를 가질 때 그들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듣고 공감해주는 것은 큰 행동이 아닐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돕는 것이 반드시 깊숙이 개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추고 그들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낯선 사람들에게 더 친절을 베풀고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가족에게는 그만큼의 관심을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꽤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의 사소한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아끼지 않고 관심을 표현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는 어떨까요? 그들이 우리의 관심을 간절히 바라지만 정작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몇 분의 짧은 시간이나 무관심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낯선 손님이 집에 방문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아침 내내 신선하고 비싼 재료를 사기 위해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식기와 장식을 준비하고 심지어 이웃에게서 고급 와인잔을 빌려옵니다. 정성껏 요리한 성대한 만찬을 준비하며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그 낯선 사람들은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당신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날 부모님이 찾아오시면 그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전날 남은 음식, 그저 종이봉투에 담긴 간단한 치킨 한 조각일 뿐입니다. 화려한 장식도 특별한 준비도 없고 마치 그들의 방문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맛있는 요리와 멋진 만찬을 부모님께 대접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는 분들이니까요. 반대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찾아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은 간단한 치킨밖에 없네요. 지난주에 오셨으면 부모님께 대접했던 해산물과 와인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삶은 이렇게 때때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고 진정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성과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가족은 단순히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과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어느 날 제 아내 줄라이는 생선을 사러 작은 해산물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데이비드라는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데이비드는 매우 성실하게 일하며 그녀에게 가장 신선하고 좋은 연어 조각을 정성껏 골라주었습니다. 줄리는 그의 친절한 서비스에 매우 만족했고 다음날 데이비드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데이비드뿐만 아니라 그의 상사에게도 보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지만 그 영향은 컸습니다. 평범한 직원이었던 데이비드는 고객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게 되었고 이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은 그 순간 그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의 상사도 고객이 자신의 직원의 서비스를 칭찬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결과 데이비드는 승진을 하게 되었고 아마도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일상에서 칭찬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신의 노력이 주목받지 못한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들은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칭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또는 그 옷 정말 멋지네요. 같은 작은 격려의 말이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 혹은 한 달 동안 그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어색해하거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의 따뜻한 말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런 칭찬을 더 많이 전하지 않을까요? 작은 칭찬 한마디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꽃다발과도 같아 예기치 않은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당신이 친절을 베풀 때 당신 역시 그 행복을 함께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상이 아닐까요? 혹시 칭찬과 아부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부는 그저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진심 없는 빈말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숨겨진 거짓을 쉽게 알아차리죠. 반면 진심 어린 칭찬은 따뜻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의 좋은 점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점이나 사랑스러운 면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한다고요? 당신의 미소가 참 좋아요. 혹은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멋져요 같은 간단한 말이라도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런 작은 말들이 당신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삶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면 삶은 아름다움과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점만 찾으려고 하면 어디서나 부정적인 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무엇을 주목하고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때로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런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행복은 단지 우리가 받는 것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베풀 때도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할 때 당신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인생은 그만큼 더 가치 있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겉보기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험난한 길이며 기대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들은 통제받는 느낌을 받아 반발심과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메리와 프레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은 서로 사랑했지만 메리는 늘 프레쉬가 그녀가 바라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프레쉬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여러 규칙을 제시하며 그가 따르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쉬는 이런 통제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둘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메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점점 꼬이기만 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지치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메리와 프레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 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충고하고 손을 내밀지만 결국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고 행동해도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흘려듣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보고 조언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길을 닫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바닥을 칠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변화는 그들 자신에게서 그들의 인식과 결단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변화가 왜 항상 실수와 어려움을 동반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이것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종종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마치 폭풍처럼 예기치 못한 결과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많은 실패와 절망을 겪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보고 배워가며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거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의 변화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실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스스로 깨닫지 않은 채 억지로 변화하도록 강요하면 그들은 반발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들이 직접 어려움을 겪고 경험을 통해 배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항상 자녀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줄 수는 없는 것처럼 자녀가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경찰은 긴급 상황에서 개입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통제나 강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람마다 배워가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항상 스스로를 조절하고 적응하며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깨닫고 변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굳이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은 그들에게 가장 값진 교훈을 그들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가르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용서가 좋은 것이라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자주 들었습니다. 그 말들은 도덕적이고 신성하게 들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는 용서가 단지 덕목 이상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저의 상사이고 저를 해고하려고 한다고요. 또는 당신이 저의 연인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갔다고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분노를 품고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결국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건 분명히 당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반면에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고민도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고통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은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심지어는 우리를 떠올리지도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용서는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원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용서는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평온한 삶을 되찾기 위한 소중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분노나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캘리포니아 공중보건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이런 감정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면 단순히 마음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심장병, 암, 당뇨병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 그 감정은 천천히 우리 마음과 몸의 도구로 스며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불면의 밤,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하루하루는 우리 몸을 점점 지치게 만들지만 정작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란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더 가볍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는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용서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서가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가치 있는 행동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진다면 우리는 더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더 이상 불필요한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돈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스트림은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사람으로 그 결과로 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지금 그는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행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항상 친구들과 그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개방적이고 너그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들에게 아낌없이 대접하는 편입니다. 그의 친구들 중에는 테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자주 스트림의 집에 놀러오고 심지어 스트림이 준비한 휴가 여행에도 함께하곤 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하면서 그들은 많은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테스트는 단 한 번도 스트림에게 식사나 커피 한 잔조차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스트림은 원래 너그러운 성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테스트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문제가 돈이 아니라
테스트가 그가 하는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테스트는 스트림이 돈이 많으니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이를 참아왔던 스트림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우정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졌다고 느꼈고 이대로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친구들 사이에서 누가 항상 돈 내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지, 누가 항상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는지, 그리고 누가 계산할 때마다 화장실로 사라지는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습관들은 모두 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부유한 친구가 있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노력이나 작은 돈을 써야 한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그 돈의 가치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우정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유지하고 우정을 잃지 않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토니는 밸런타인데이에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아내가 다리미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날까지 기다려 그녀에게 그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사실 이것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선물을 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남자들은 대개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리도구 세트나 드릴 같은 선물을 받으면 좋아, 이거 유용하겠네 라고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선택할 때 실용적이거나 가정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을 고르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여성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성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즉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좋아합니다. 집안일이나 가사에 관련된 물건이 아니라요. 로맨스 영화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사랑을 표현할 때 그는 보석이나 멋진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절대 주방용품을 주지 않죠. 실용적인 선물은 여성들로 하여금 그는 내 감정을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는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보통 시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여성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날은 남자친구나 남편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날만큼은 단순히 실용적인 물건이 아닌 세심한 준비와 노력을 담은 선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물의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당신의 마음과 관심입니다. 여성들은 당신이 그들을 생각하고 시간을 들여 준비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절친한 친구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와서 위로와 조언을 구합니다. 당신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름의 조언을 해줍니다. 그들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며칠 후 그들이 다시 화해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들이 당신에게 거리를 두고 어색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때때로 우리는 좋은 의도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자신을 복잡한 이야기의 중심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애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행동이라 하더라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화해했을 때 당신의 조언은 오해받거나 불편한 감정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연애 문제는 그 당사자들만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그저 표면적인 것일 뿐 진짜 감정과 갈등은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조언을 구할 때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저 들어주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분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찾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사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끌리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에게 끌려 같은 곳에 모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인, 친구, 혹은 인생의 기쁨을 가져다 줄 누군가에게 말이죠. 아마도 이런 생각은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나 노래, 혹은 로맨스 영화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인공들은 항상 너를 만나기 전 내 인생은 외로웠지만 너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어라고 말하곤 하죠. 달콤하게 들리지만 현실은 언제나 영화 속 이야기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복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죠. 사실은 우리 삶과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바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작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조금씩 변화의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점차 삶이 더 밝게 느껴질 것이고 당신의 에너지가 긍정적인 사람들을 자연스레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우리의 임무는 모든 것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살아가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그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삶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사랑과 관계가 음악, 문학, 영화에서 항상 끝없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사랑 노래를 듣거나 로맨스 영화를 볼 때 종종 너를 만나기 전 내 삶은 외로웠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구나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갈망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바꾸고 새로운 옷을 사거나 심지어 사랑을 얻기 위해 미친 짓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예를 들어 조니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조니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서 자주 포옹을 받고 아빠가 널 사랑해 라는 달콤한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장하면서 그런 포옹은 점점 줄어들고 그는 아빠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성인이 된 많은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사랑의 말을 듣지 못해 허전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들은 아빠가 나를 사랑해 라는 간단한 말을 듣고 싶지만 그 말조차 쉽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말할 기회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고마워 또는 사랑해라는 간단한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은 아무 비용이 들지 않지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이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연결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